자, 이번엔 격언 얘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격언 세 번째 시리즈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하신 말씀.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관련해가지고 책이 세 권이 있거든요. 이게 시리즈로 있는데, 심리 투자 법칙부터 시작해서 이게 두 번째 책이고,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런 등등. 세 가지 책인데 세 가지 책 모두 읽어볼만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면 다 읽어볼만 하고, 이분이 가치 투자를 지향했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투자자에게는 항상 배울 점이 있죠. 그래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읽었었고, 이분이 언급했던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이번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가 폭락을 써볼게요. 주가 폭락을 예측하는 법. 이게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되는데, 요런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원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증권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 참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주가 폭락을 예측하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매매하면서 이 주가가 흘러가면서 그 근저에 매매하는 뒤편에 있는 상대방들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하는 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게 저번에 한번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큰 손들이 있는데, 이 손들이 조금씩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이렇게 조그매져서 나중에 여기 정점에서는 이제 작은 손들만 남게 된다. 저 말을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큰 손, 작은 손 하면 이제 뭔가 좀 음험하고, 혹은 또 알 수 없는 뭔가의 저기 큰 손이 붙었어. 약간 이런 테마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둔감한 투자자. 그리고 여기는 예민한 투자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이 둔감한 투자자들이 많았을 때가 바닥이고, 예민한 투자자가 많아지면 이제 꼭지다. 요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더 편할 텐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모두 별로 지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에 대한 이제 대부분의 의견은 이러죠. 이게 이제 전기료 인상도 못했어요. 전기료 인상을 못했고, 연동제를 하자고 했죠. 안 좋을 때 연동제를 해가지고 좋을 때도 좀 이렇게 같이 올리고 안 좋을 땐 내리고, 요거 하자 했는데 가격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연동제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원전이 계속 지어져 가지고 원가율이 낮아지느냐? 원가율도 안 낮아지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도 안 낮아지고 가격도 못 올리고, 근데 실제로 유가는 또 지금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또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기료는 안 올려주지. 이번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전력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리포트들을 안 봤지만 대부분 홀드겠죠. 홀드일 거고, 사람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예년에 5, 6만원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한 2만원대, 24,000원 이러고 있죠, 지금.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만원 찍고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도 누군가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2만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 2만 주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2만 주를 가지고 있는, 2만 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 회사가 2만 주를 발행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총 2만 주라고 치면, 그래, 정부가 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1만 주, 그래, 2만 주 발행했으면 만 주 가지고, 그럼 이 만 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주가도 빠지고 그렇다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긍정적인 거 하나도 없는데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초보 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 나는 저 회사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 말고 카운터 파티라고 하죠. 카운터 파티. 나 말고 이 주식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걸 팔았어. 뭐 5만 원에서 팔았어. 이 팔고 해가지고 이 2만 원대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이제 계속 날 텐데, 계속 나고 있죠. 뭐 너네가 뭐 사실은 전기료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 절감을 안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저는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사도 나고, 그런 기사들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거기서 만약에 더 안 좋은 기사가 나도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너무 못 썼네요. 둔감한 투자자들이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들어와 있겠죠. 뭐 PBR이 너무 낮다. PBR이 너무 낮다. 0.1x배가 말이 되느냐 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는 2011년에 그랬듯이 전기료 올려주겠지. 뭐 등등, 아니면 뭐 유가가 빠지겠지. 뭐 별별 생각이 다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기대에 의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공통된 요소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둔감하다는 거. 여기에 예민한 사람이면 이미 다 빠졌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주식은 제가 뭐 어떤 주식이다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굉장히 피크해서 최근에 뭐 이렇게 푹푹 빠지는 이런 종목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15% 빠지고 7%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종목은 어떤 상황이냐?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손이 작다 하면 되게 뭔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민한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른다고 한번 뭐 이렇게 오르니까 바이, 내리니까 셀, 요 사고에서 굉장히 벗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오르니까 이제 여기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지죠. 비중으로 보면. 왜냐? 여기 올랐을 때는 다양한 대중들이 유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려갔을 때는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버티겠죠. 물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버틴 사람도 있겠지만 공통점, 그 어쩔 수 없이 버틴 사람도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셀은 안 하는 거죠. 근성홀딩이 많아집니다. 여기는 근성홀딩이 없죠. 그러니까 내려갈 여지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폭락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예측하는 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 예측이라는 걸 완전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예측은 못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럴 거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고적으로 봤을 때 요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이렇더라는 경향을 알고 있는 거죠. 그 경향을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결국은 대응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요런 상황에서는 좀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해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근성홀딩론자가 많아지면, 여기는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음을 인지해야 하라는 거죠. 요거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랬죠? 버핏도 얘기했고, 버핏도 같은 얘기를 했죠. Never lose money. 그리고, 돈을 잃지 않으면, 돈을 안 잃는다는 거 반대말은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잃지만 않으면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요 근성홀딩 농자가 왜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 요 시점 혹은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할까?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어떤 사고가 좀 다른 쪽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